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선정하는 2024 발롱도르가 바로 오늘 발표가 됐고,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핵심적인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수상을 하면서 2024년 전 세계 축구의 정점에 오르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내는데, 반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았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는 2위에 그치면서 발롱도르 수상에 실패했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가 왜 이번 발롱도르 수상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유럽 현지 매체로부터 그 이유가 분석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바로 오늘 새벽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2024 발롱도르 시상식이 거행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발롱도르 노미니에 포함된 선수들의 순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30위 아르템 도우비크, 29위 마츠 후멜스, 28위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27위 비티냐, 26위 디클란 라이스, 25위 콜 파머, 24위 윌리엄 살리바, 23위 후뱅 디아스, 22위 안토니오 리디거, 21위 부카요 사카, 20위 하칸 차라노글루, 19위 마틴 웨데고르, 18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17위 페데리코 발베르데, 16위 그라니트 자카, 15위 니코 윌리엄스, 14위 아델몰라 루크만, 13위 다니 올모, 12위 플로리안 비르츠, 11위 필포든, 10위 해리 케인, 9위 토니 크로스, 8위 라민 야말, 7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6위 킬리앙 음바페, 5위 엘링 홀란드, 4위 다니 카르바할, 3위 주드 벨링엄, 2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1위는 로드리 선수로 최종 발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연도는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 대회가 있었던 해인 만큼 스페인 대표팀과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름을 올렸고, 클럽 성적이 좋았던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 밀란, 맨체스터 시티 등 클럽들의 소속 선수들이 대다수 포함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놀랄만한 부분은 역시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회 3관왕을 이끌어냈던 에이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에 로드리 선수에게 밀려 수상에 실패했다는 부분인데, 물론 로드리와 비니시우스 이 두 선수 중 누가 수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두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세계 축구계에서 절대적이었고, 이 두 선수 외에는 거론되는 후보조차도 없을 정도로 이번 발롱도르는 로드리와 비니시우스의 양강 구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선수였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는 깊은 실망감으로 인해 발롱도르 시상식 불참 및 잡아놨던 파티도 취소, SNS에는 공개적인 불만의 목소리까지 내면서 완전히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발롱도르는 공격수 선수들이 수상할 확률이 대대적으로 높아왔고, 챔피언스 리그를 무패로 우승하고 시즌 3관왕을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많은 공격 포인트를 찍으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비니시우스 선수의 수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는 이번 발롱도르 실패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유럽 현지 매체에서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가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발롱도르 없이 남겨졌다. 선수나 그의 클럽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 상은 그의 것이었다. 비니시우스 본인조차도 엘 클라시코에서 가비에게 자랑을 했다. 그는 4대0의 스코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롱도르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투표권을 가진 5대6의 180명의 언론인들은 그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 비니시우스에게 발롱도르를 주지 않았을까? 순수한 스포츠 환경에서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발롱도르를 수상하기에 충분한 일을 해냈다. 그는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스페인 슈퍼컵, 유럽 슈퍼컵을 획득했다. 그는 또한 이 모든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대한 기여를 실패했으며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실패했다.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월드컵에서 이룬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가 열리는 해에도 마찬가지다. 비니시우스가 실패한 곳이 바로 여기다. 또한 비니시우스는 과거와 현재 모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요인은 그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에 있다. 그의 패배는 미리 만들어진 설정의 결과가 아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5대6의 180명의 기자가 합의를 계획할 순 없다. 하지만 비니시우스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발롱도르 수상자를 특정짓는 공정한 플레이에 부합하지 않는 이미지다. 그의 성격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라이벌과 상대 팬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조롱과 심판에 대한 큰 소리로 항의하는 행동들이 그의 발롱도르 수상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벤치 근처에서 바르셀로나의 골을 축하하는 한치 플릭 감독의 수석 코치의 자제력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그는 비니시우스에게 끊임없이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비니시우스는 자국민들 사이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지만 경기장에서 그의 행동 방식을 온 세상이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 그의 앞에는 정반대의 사례가 있다. 루카 모드리치. 그는 라이벌 팬들 사이에서도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선수다.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라면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선수로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롱도르 수상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는 경기장에서 틈만 나면 비매너 행동을 일삼는 참으로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빈도가 정말 심한 선수인데, 쿠보 타케오사 선수에게 갑자기 몸통 박치기를 해서 날려버리는 장면이라든지 요슈아 키미히 선수에게 볼을 주워오라고 시키는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이 선수가 축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는 자신의 평소 행실 때문에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리고 말하는데, 앞으로도 발롱도르는 축구 팬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수가 계속해서 수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